칠레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신기하고 매력적인 특징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남미 대륙의 서쪽에 자리한 칠레는 총 면적이 756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에서 37번째로 큰 영토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높지 않아 약 2천만 명 정도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칠레가 특별한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자연환경 덕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부터 광활한 빙하지대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아우르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 사이에는 거대한 산맥과 활화산이 솟아있는 장엄한 안데스 산맥이 펼쳐져 있죠. 이 나라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을 갖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드비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장이 있으며 훌륭한 와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칠레가 왜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 중 하나인지에 대한 이유 1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가장 충격적인 누드비치. 칠레는 그 독특한 지형 때문에 고추 모양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이 나라는 총 연장 6,435km에 이르는 해안을 갖고 있어 해안 길이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1위는 캐나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평균 폭은 고작 200km 조금 넘는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좁고 긴 지형과 해안선의 조합은 칠레만의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가장 유명한 해변 휴양지는 주로 칠레 중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엘 노르테 치코 지역부터 수도권을 지나 제7구 마을의 북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여름에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밤에는 시원한 기온을 유지합니다. 여행객들은 수영, 서핑, 카약, 일광욕은 물론 활기찬 축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냐카는 칠레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넓은 해변, 고운 흰 모래, 맑고 푸른 바다로 수영이나 서핑, 카약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칠레 유일의 공식 누드 비치인 플라야 루나도 있습니다. 플라야 루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의 누디즘 단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체는 칠레에서 최초로 조직적인 누디즘을 도입한 르네 로아스가 설립하였으며 그는 여러 누디스트들과 함께 이 해변에 이름을 붙이고 플라야 루나 클럽을 창설했습니다. 이 해변은 1960년대부터 일부 누디스트 히피들과 개척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누드 비치로 인정받은 것은 200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플라야 루나는 수백 명의 방문객들로 붐비며 칠레 누디스트들의 대표적인 모임 장소가 됩니다. 해변 곳곳에는 나체 상태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으며 그 광경은 상당히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칠레의 모든 해변과 마찬가지로 플라야 루나 역시 공공 해변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정치 성향, 종교 등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누드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4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의 고향? 지금으로부터 7,000년이 넘는 옛날, 척박하고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 북부 해안에서 진초로 문화라는 고대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고대 미라로 유명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진초로 문화 역시 독특한 미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 하면 이집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칠레에서의 발견은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세기 초 진초로 문화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그 연대는 무려 7,000년을 넘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미라보다 2,000년이나 앞선 시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진초로 미라는 309 이상에 달하며 붉게 칠해진 미라, 검게 칠해진 미라, 그리고 단단히 감싸진 형태의 미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미라들에서 서방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신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가 왕족과 귀족만을 미라로 만들었던 것과 달리 진초로 문화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미라 제작의 목적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들이 죽음을 대하는 철학이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중시했던 문화적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진초로 문화의 유적지와 인공 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이 독특한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보존과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미라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3번. 펭귄이 많이 사는 나라. 남극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귀여운 펭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펭귄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대륙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칠레 남부 해안처럼 외딴 여러 지역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칠레에는 5종의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 훔볼트 펭귄, 마젤란 펭귄, 바위뛰기 펭귄, 그리고 마카로니 펭귄입니다. 이들은 수만 마리에 달하는 개체수를 자랑하며 칠레의 자연 환경을 독특하고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황제 펭귄을 제외한 모든 펭귄 종은 멸종 위기나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해양 오염, 특히 석유 유출과 남획으로 인한 먹이 부족, 그리고 기후 변화입니다. 이를 인식한 칠레 정부는 2017년 25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채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펭귄 보호를 위한 여러 보존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칠레에 이렇게 다양한 펭귄 종이 서식할 수 있는 이유는 지리적 특성 덕분입니다. 남방부에 위치한 칠레에는 남극과 매우 가까우며 국토 길이는 무려 4,000km를 넘습니다. 특히 칠레의 아길라 섬은 남극 반도에서 약 950km 떨어져 있어 남극 대륙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륙인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칠레가 주장하는 남극 영토는 남극 반도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그리고 그 인근 섬들을 포함하며 총 면적은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현재 칠레는 이 지역에 13개의 연구기지를 운영 중입니다. 12번. 피스코 사원은 칠레의 국민 음료. 혹시 페루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잠깐 피스코 사원은 페루의 국민 음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두 나라 모두 이 칵테일을 자국의 국민 음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피스코라는 술의 기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스코 사원은 19세기에 탄생한 칵테일로 피스코 술과 레몬즙, 설탕, 계란, 흰자, 얼음을 섞어 만듭니다. 하지만 이 칵테일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칠레와 페루 모두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해안 계곡에서 재배한 포도를 원료로 피스코를 증류하며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피스코 생산 과정은 엄격하게 감독되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칠레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카 레몬을 섞어 만든 독특한 방식의 피스코 사워를 즐깁니다. 한편 페루의 피스코 사워는 단순 설탕 시럽과 얼음, 계란 흰자, 그리고 앙코스트라 비터를 추가해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을 견디는 나라. 칠레는 땅과 싸우는 나라라고도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을 견뎌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15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이 총 46차례 기록되었는데 이 중 무려 14번이 칠레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60년에 발생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규모는 9.4에서 9.6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디비아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는 1960년 칠레 중부의 발디비아 지역에서 약 10분간 이어진 공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발디비아 대지진은 칠레 남부를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 쓰나미를 일으켰고 20세기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지진은 푸에르토몬트 근처에서 시작됐으며 규모 8.9의 강진이 연이어 일어나며 결국 9.5까지 상승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푸에르토몬트 근처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해당 지역의 거의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했고 이어진 쓰나미는 발디비아를 가장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항구인 카라우에서는 수위가 4m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8m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참사로 약 5,000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피해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4억에서 8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35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포유의 화산이 갑작스럽게 분출하며 6,000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을 형성했고 수주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칠레는 매우 엄격한 내진 건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은 반드시 견고한 기둥, 상대적으로 유연한 보, 그리고 건물 전체가 흔들림을 견디면서 붕괴되지 않도록 높은 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는 전국 곳곳에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사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10번 세계적인 화산 강국 야바암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을 겪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무려 2,000개에 달하는 화산이 있는 화산 강국이기도 합니다. 칠레의 화산은 지구 내부의 복잡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침강하면서 고온과 고압으로 인해 녹아내린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솟아오르며 장엄한 화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화산 프로그램의 추정에 따르면 칠레에는 지난 12,000년 동안 활동한 화산이 약 92개 존재합니다. 그중 1800년 이후 기록된 화산은 34개이며 현재도 활동 중인 화산이 19개나 됩니다. 이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리아리카 화산은 특히 눈에 띕니다. 해발 2,860m의 높이를 자랑하며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킬로미터 떨어진 칠레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화산은 분화구 안에 마그마가 고여있는 용암호를 지닌 매우 희귀한 화산으로 1985년의 대분화 이후 현재까지도 거의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용암호는 지름이 30에서 60m에 이르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뜨거운 내부와 달리 비리아리카 화산은 눈 덮인 설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약 4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만년설이 뒤덮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16세기 이후 비리아리카는 총 61회의 분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의 격렬한 폭발은 연기 기둥이 무려 200km 상공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최근의 분화는 2015년에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 약 4,000명이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비리아리카는 지구 내부 탄소 탈기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9개의 주요 화산 중 하나입니다. 칠레는 다양한 지형과 장엄한 자연 풍경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특히 활화산 지역을 방문할 때는 화산 활동에 따른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칠레에 건설된다. 앞서 언급했듯 칠레는 다양한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문학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조만간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망원경인 ELT, 즉 초거대 망원경의 완공으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망원경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ELT는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해발 3,000m에 이르는 산 정상에 건설 중입니다. 하늘 관측의 이상적인 위치로 평가받는 이곳에서 2013년에 시작된 건설은 약 1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경 가동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의 내부에는 지름 39.3m에 달하는 분할형 주경과 지름 4.2m의 부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이 포착하는 우주 영상은 기존의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무려 16배나 더 선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LT는 미세한 천체 구조와 희미한 우주 현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 태양계 내의 행성과 별은 물론 멀리 떨어진 은하와 초대의 질량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체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 칠레의 알가로보 도시는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명소를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인공 낙원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 알폰소 델마르 수영장은 길이 1000m, 최대 수심 35m로 무려 2억 5천만 리터의 맑고 투명한 바닷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6,600만 갤런에 해당하며 표준 크기의 수영장 3,500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수영장은 2006년 12월 문을 연 고급 리조트 산 알폰소 델 마르의 핵심 시설입니다. 건설에는 총 5년이 소요되었으며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측은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유지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 알폰소 델 마르를 찾은 방문객들은 마치 축소판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수영 경험을 넘어 휴식과 일광욕,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로 손꼽힙니다.
또한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상점들이 마련되어 있어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쇼핑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7번.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칠레 북부와 페루 남부 일부 지역에 걸쳐 펼쳐진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2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단 15mm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역은 1년에 고작 1.43mm의 비만 내리고 어떤 곳은 무려 400년 넘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건조함의 주된 원인은 거대한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 산맥이 비를 머금은 구름의 이동을 막아버려 사막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수분을 모두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타카마는 남극의 건조 계곡 다음으로 건조한 곳인데 그곳은 거의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건조 계곡은 너무 황량해 박테리아 외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타카마는 그 지형이 화성의 표면과 매우 흡사하여 실제로 나사는 이곳에서 화성 탐사 장비와 로봇을 테스트합니다. 이 지역은 맑은 하늘, 건조한 대기, 낮은 광공해, 그리고 연간 200일 이상의 구름 없는 밤 덕분에 천문 관측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수십만 개의 별이 보일 정도로 아타카마는 천문학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현재 아타카마에는 총 4부 2개의 천문대가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이 숫자는 5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6번. 뛰어난 와인. 칠레 이미지 재단이 실시한 세계적 설문조사에 따르면 와인은 이 남미 국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특산물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와인과는 달리 칠레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수도 산티아고 인근의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생산된 고급 와인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산티아고 남부, 칠레 중부에 위치한 콜차과 계곡은 카르메네르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칠레의 대표적인 적포도 품종인 카르메네르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광활한 포도밭을 둘러보며 전통적인 와인 제조 과정을 배우고 풍부하고 세련된 맛의 카르메네르 와인을 직접 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큼하고 달콤한 소빈뇽, 블랑 포도로도 유명하여 화이트 와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서늘한 기후와 짙은 안개는 이곳의 소비뇽 블랑 와인에 독특한 풍미를 더해주며 신선한 산미와 과일향, 미네랄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칠레의 포도 수확기는 매년 3월과 4월에 이르며 이 시기에는 전국 곳곳에서 활기찬 와인 축제가 열립니다. 방문객들은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며 신선한 와인을 즐기고 칠레만의 독특한 와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5번. 이스터 섬의 미스터리. 태평양 남동부 칠레 본토에서 약 3,7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면적이 겨우 113.6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1722년 부활절 일요일에 이곳을 방문한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게벤에 의해 이스터 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인이 도착했을 당시 약 3,000명의 원주민인 라파누이족이 이 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의 정착민들은 8세기나 9세기경 호투마투아 추장에 인도로 이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가장 늦게는 13세기 초에 정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세기는 이스터 섬의 전성기로 인구가 최대 3만 명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후 섬은 기근, 전쟁, 야구 외부의 착취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고 멸종 위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838년 칠레는 이스터 섬에 대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1966년에는 라파 누이족이 칠레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2007년에는 이 섬이 특별 영토로 지정되어 파스쿠아 섬주의 단일지방 자치단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스터 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라파 누이 조상들이 제작한 거대한 석상 모아이입니다. 현재까지 총 887개의 모아이 석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라파 누이족의 중요한 조상이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석상에는 사후에도 부족을 보호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져 대부분의 모아이는 바다를 등지고 부족이 사는 내륙을 향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석상들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어 전 세계의 관광객과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는 이스터 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4번.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에 칠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특히 구리 매장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나라의 광산에서는 매년 약 560만 톤의 구리가 생산되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구리 광산 중 하나인 추키카마타 광산이 칠레에 있다는 사실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추키카마타를 비롯한 대부분의 칠레 광산은 나라 북부 아타카마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칠레 광산에서는 구리 외에도 금, 은, 철, 석탄, 리튬,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이 생산되지만 이 중에서도 구리는 국가 수출 수익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칠레가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데에는 바로 이 구리 생산에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구리의 약 3분의 1을 칠레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칠레 정부는 구리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기에 대비해 구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이 높을 때 이 기금을 축적해 가격이 낮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민영화된 나라. 칠레는 장엄한 자연 풍경과 활기찬 쿠에카 춤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깨끗한 물 자원에 대한 독특한 경제 모델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물의 전면적 민영화입니다. 전 세계가 공공 수자원화라는 흐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칠레는 1980년대부터 물을 민간에 완전히 개방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규모로 물 민영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이를 국가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칠레가 유일합니다. 민영화 이후 대기업들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인 물이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이 모델은 주로 농업 생산, 특히 아보카도나 포도처럼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수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 민영화는 칠레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물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같은 환경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번. 칠레의 국민 춤 쿠에카. 칠레의 국민 춤인 쿠에카는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깊이 담고 있는 전통 춤입니다. 칠레뿐 아니라 인접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서도 사랑받는 춤입니다. 1979년 칠레는 쿠에카를 공식적으로 국민 춤으로 지정하며 이 독특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쿠에카는 16세기에 유럽에서 칠레로 전해진 민속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쿠에카는 칠레인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본질을 담아 발전해 왔습니다. 이 춤은 축제, 중요한 행사 혹은 지역 공동체 모임에서 주로 공연됩니다. 쿠에카는 수탈개 구의 동작을 닮았으며 무용수들은 머리 위로 손수건을 흔들어 새의 깃털을 상징합니다. 커플들은 서로 마주보며 반원 형태로 앞뒤로 움직이고 몸은 닿지 않지만 표정과 동작으로 서로 연결을 유지합니다. 쿠에카는 특히 1800년대 바와 선술집에서 후아소의 농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9월부터 4월까지 칠레 중부 계곡에서 열리는 축제와 승마 행사에서 쿠에카를 볼 수 있습니다. 의상 또한 쿠에카의 매력을 더합니다. 남성은 전통적인 후아소 복장인 책 넓은 모자, 판초 바지를 입고 여성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길고 화려한 드레스를 착용합니다. 쿠에카는 단순한 오락춤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적 자부심과 낙관, 그리고 칠레인의 열정적인 정신을 상징하며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공동체를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1번 시인의 나라. 칠레인들은 칠레를 시인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많은 유명 시인들이 칠레 출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칠레 국민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빅야 출신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1945년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녀의 아름다운 시들은 스페인어에서 영어로도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을 모른다고 해도 또 다른 유명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 외에도 칠레는 카를로스 페조아 벨리스, 비센테 위도브로, 곤살로 로아스, 파블로 데 로카, 니카노르 파라, 라울 수리타 등 여러 유명 시인과 이사벨 아엔데,
같은 저명한 소설가를 배출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옛 거처인 이슬라 네그라, 산티아고, 발파라이소는 칠레를 방문한다면 꼭 가볼 만한 인기 관광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시인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칠레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 1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와 제가 공유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칠레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